오늘은 2차 전지 대표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입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약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 물적 분할 이후 2022년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식 상장과 함께 EV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매출액 25조, 영업이익 1조 2천억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전기차 업체들에게 공급하면서 올해 2023년, 24년에도 매출액 35조, 47조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이익 성장과 함께 주가도 PER 약 57배, PBR 약 6.7배 수준으로 꽤 잘 받고 있습니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 밸류에이션 이슈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메탈 가격 하락, 그 다음에 IRA 기준 변화,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의 북미 우회 진출, 그 다음에 OEM 업체들의 가격 인하 등 이런 변수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튬 이온 전지 개발을 지속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작년 기준으로 13.6%고요.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좀씩 하락한 수준입니다. 주요 제품은 단일 품목이고요. EV용 전기차용 배터리, 그 다음에 ESS용 배터리, 그 다음에 소형 배터리 해서 2차 전지를 하고 있고요. 총 100%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원재료를 갖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등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애플리케이션 양극재는 LNF에서 구입한다고 하고 있고요. 주요 공장은 오창, 중국 남경, 미국 미시간, 폴란드 등에서 하고 있고 현재 공장 가동률은 약 73.6%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을 비롯한 소재의 배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극 및 배터리셀의 구조 설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화학 분야, 전기 분야, 기계공학 분야 관련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EV용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 출력, 충전 시간, 저온 특성, 안정성 등도 요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전반적인 부분은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크게 성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새로운 부분, 향후에 또 이 회사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 증가로 ESS용 전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드론, 킥보드 등 수요 증가로 소형 배터리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의 영향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전방 산업에 불황이 있을 경우에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언급하고 있는 또 신규 사업 부문입니다. 미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위해서 배터리 리사이클, 그 다음에 BAAS, 그 다음에 ESS 시스템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이익 자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은 2020년도 1조 4천억에서 22년도 25조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도 약 35조 원은 6조 원으로 약 43%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도 약 4,700억 적자에서 21년도 7천억 흑자, 그 다음에 작년 2022년도에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는 크게 3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조 원이면 작년에 약 150% 수준 성장이 예상됩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8조 7천억에 영업이익 6,332억이고요. 매출액 전년 대비 2배, 영업이익은 144% 전년 대비 성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 영업이익은 아까 추정한 올해 3조 원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22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이고요. 1분기 사업보고서는 이번 달 중순 내내 나올 것 같고, 기존에 사업보고서 나온 걸 기준으로 현금 5조 9천억, 유동자산 18조 8천억, 비유동자산 19조 4천억, 그 다음에 총부채 17조 7천억, 지금 현재 자기자본은 20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약 86%고요. PBR은 약 6.7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PR이 가장 높았는데, PBR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아까 말씀 25조 5천억에 영업이익 1조 2천억 달성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약 7,7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PER은 177배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2조 4천억 나오면 PER은 약 57배 정도 됩니다. 최근 3년간 배당은 없었습니다.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 59만 1,0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38조 2,940억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2위고요. 삼성전자 다음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5.43%. 요거는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외국인들이, 글로벌 기업인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적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차트입니다. 2020년 1월에 30만원에 공모가 했죠? 30만원 공모하고 7월에 35만 2천원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공모 당시에 이게 60만원 가까이 찍었는데 계속 하락하다가 35만 2천원 찍고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조정받아서 45만원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엔 60만원도 초반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뭐 같은 얘기고요. 22년도 1월에 30만원 공모가 형성했고 신규 상장 시에 60만원 근처 찍고 빠져서 35만 2천원에서 다시 바닥 찍고 공모 당시 고가까지 올라와서 거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입니다. 수급 외국인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은 좀 보유 물량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 최근 1년간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은 약 618만 주 계속 늘리고 있고요. 기관은 약 86만 주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DS투자증권 4월 27일자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올해 이익에 미국 IRA 텍스 크레디트 AMPC라고 그러죠. 요거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실적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생산 판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가이던스는 30% 상향했고요.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OEM 업체들의 전기차 판가 인하를 하고 있어서 영향이 없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건 근데 리포트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교보증권 4월 20일자 리포트입니다.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위축되고 미국의 급격한 성장과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 이런 와중에 역시 같은 얘기죠. AMPC 효과로 1천억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얘기했고요.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8조 7천억에 영업이익 6,900억으로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메탈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다음 연간 예상 실적은 매출액 35조에 영업이익 3조 600억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 이슈로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 공급 확대와 중국 업체들의 미국 우회 진출 등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괜찮다고는 하는데 괜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뉴스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최근 한경에서 포스코 퓨처엠, LG엔솔의 7년간 30조 원 규모 양극재 공급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IRA 세제 혜택 덕에 실적 좋았다. 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전고점 대비 50% 하락한 등 메탈 가격 하락 얘기가 있고요. 특히 이것이 이제 제품과 판매 가격에 연동 구조인 만큼 2분기 이후에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오르면 그 정유업체들 실적이 좋아지고 이익도 크게 증가하는 것처럼 아마 메탈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공급업체들한테는 판매가 인하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익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컨콜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수익성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올해 매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이 대주주고요. 81.84%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약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그런 변수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진입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